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야당들은 집권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 독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하는 것. 예, 지금 선거제 얘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금 야당들은 집권 여당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경하고 원색적인 용어들을 썼던 것이 이 선거제 관련해서 이제 그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 빼놓고 네.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지금 거의 이제 그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반발로 오늘 더 강경하게 나가지 않았나. 네, 뭐 그런 분석도 있고.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서 약간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네. 좀 이거 선거제가 패스트트랙에 얹혀지는지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까지 상황으로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같이 이제 선거제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네. 지금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라고 지금 되는 거거든요. 예, 큰 틀에서 이제 합의를 봤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래서 했었죠. 그 부분 네.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선거제 자체도 지금 나온 안이 문제라는 거와 함께 예. 지금 거기에 가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하면서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들 사법개혁과 관련된 주요 사안뿐만 아니라 한 10여 개에 이르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안을 다 패스트트랙에 같이 얹으려고 하니까 예. 너네 거기 놀아나는 거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균열을 좀 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위헌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말이죠. 예. 여야가 이걸 같이 검토하기로 이제 합의했지 않습니까? 저 합의 사항에 저기 네.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저런 합의를 했어요. 예. 저 4개당이요, 5개당이. 네. 근데 저게 지금 1, 2항만 있지만 네. 이제 뭐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뭐 이런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그리고 정개특위 뭐 기간을 연장한다. 인데 마지막 항에 보면은 권력제 개편을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논의한다가 마지막 조항에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예. 이 선거제 개편과 동시에 권력제 그러니까 이 권력 권력제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 개편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권력구조 개편 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비례대표 수를 예, 줄이자 그러면 비례대표를 없애겠다라고 연동형 이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고 했지만 그걸 뭐 반드시 통과하자는 건 아닌 거고 이 합의 사안 자체가 적극 검토한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 꼭 그 통과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 5당 합의가 있었던 이 그 조항을 가지고 예. 지금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공격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이게 거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위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 이야기를 꺼내긴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의아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는 딱 하나의 이유만 대라고 하면 국회의 대표성 강화거든요. 예. 간단히 얘기하면 국회의 대표성 강화예요. 네네. 근데 그게 왜 대통령제하고는 궁합이 안 맞고 내각제하고는 궁합이 맞는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다시 말해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항상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니까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왕의 어떤 그러니까 무소불위 힘을 그러니까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대표성이 더 강화돼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놓은 그 대안이 맞느냐 틀리냐를 지금 논하기 전에 어쨌든 그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던 지난해 12월에 선거제 개혁 5당 합의에 서명했음에도 그 정반대가 되는 자체안을 내놓으면서 역주행하는 이유가 뭘까?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한 거는 그때 손학규 대표께서 예. 고령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당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저 이러다가 손학규 대표님 큰일 나시겠다. 우리가 다들 정치 후배로서 이분 우선 식사 좀 하시게 한 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득을 해 나가자 했는데 손학규 대표님 식사하시는 문제를 걱정해가지고 이 합의문에 사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국민을 우롱하는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손학규 대표 단식을 막으려고 중단시키려고 그때는 합의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뭐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합의라는 게 늘 언제나 뭐 논리적인 걸로만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때 12월에 이걸 통해 그러니까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상당히 지금 이 대통령제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고 세계에서 뉴질랜드하고 독일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조차도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2차 대전 후에 뭐 연합군과의 문제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당에서 문제 제기한 의원 정수 확대가 된다. 독일에서도 지금 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 있는 권력 구조에서의 선거제도를 이렇게 야합해가지고 연합해서 후루룩 그냥 통과시킬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걱정이 또 되는 보수 쪽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는 내년에 총선을 겨냥해서 이게 개헌 저지선을 사수해야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거든요. 보수 쪽에서는. 그런 밑그림도 있기 때문에 그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는 지금 생각이 이수희 변호사는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방점을 찍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비례대표제 폐지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70명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아예 없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건 이제 어제 나온 얘기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근거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제 다른 당들의 지금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는 근데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첫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초가 된 게 사실 이게 독재 정권 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직능 대표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직능 쪽에 소수자 배려 쪽에 좀 퇴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라면은 비례대표가 여전히 여성계라든가 뭐 장애인 소수자 배려를 위해서 여전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의원 정수의 무한 확대, 의원 정수를 무한히 확대하고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대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온 안이 결국은 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는 걸로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의원 수 늘리는 건 되게 반대하니까. 그리고 비례대표 부분은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가 선관위에서도 이게 비례성을 좀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사표 방지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데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예전에도 보면 비례대표가 총재들이 그냥 나눠 먹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직능 자체 대표성은 좀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자. 국민들이 직접 뽑는 사람으로 해야지. 이런 논리를 갖고 지금 와서 하는 게 이게 정확하게 이 논점을 파고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평론가께는 마지막으로 요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하여튼 이 선거제 개편 얘기가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동안에 하지만 이게 진전이 안 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러니까 여야 사당하고는 정반대의 개편안을 내놔서 이게 과연 이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제가 볼 때는 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면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어떤 상황을 여기서 지금 예측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참으로 무모하고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게요. 지금의 정당 구조가 그때 계속 유지가 될지부터가 일단은 의문스럽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지도 체제가 그때까지 유지될지도 솔직히 저는 의문스럽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서 기다렸다가 그러면 330일 뒤 처리가 될 수 있느냐? 네.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 예. 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개편 의지를 정확히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간다면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패키지로 어떤 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충도 좀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이것도 막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